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이 다 됐습니다. 새해 세웠던 계획은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은 적정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군산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긴장이 한때 고조가 됐었는데 애를 많이 쓰셔서 물론 다 사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계속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통제, 관리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군산하면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군산 GM 공장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걸 잘 살려보겠다고 이제 대안으로 등장시킨 게 미래자동차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군산 공장을 GM 군산 공장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 또 투자 계획을 발표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인력을 채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공백기에 빨리 좀 온기가 좀 군산시 경제에 좀 퍼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공백기를 좀 잘 넘기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뭐 GM 그다음 현대중공업 문제로 인해서 군산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지금도 어렵고요. 이제 물론 경제를 회생하고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중장기적인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우선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여쭙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이랄지 그다음 대체 부품 산업,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랄지 그런 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우선 펴면서 함께 우리 군산의 그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드는 부분을 중장기 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던 질문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인데 명신의 경우에 내년부터 지금 생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명신뿐만이 아니고요. 그 새만금 콘소시엄도 올 연말에서부터 이제 생산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공장까지 다 짓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공장이 올해 한 9월 정도 끝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을 지금 아마 날 풀리면 바로 해서 준비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벌써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7월 달에 명신이 한 700여 명 뽑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새만금 콘소시엄에서 한 200여 명 정도 이상 일단 인원 채용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채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전에 뭐 군산 GM 공장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있다가 좀 일자리를 잃으신 분의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양은 좀 적습니다. 고용의 양은. 그렇죠. 빨리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아무래도 기업이 새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인력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군산은 GM 공장 자체가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 증축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여기 좀 리모델링해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좀 그래도 빨리 지금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시의 이제 그 계획이 미래자동차의 거점, 대한민국 하면 군산이 떠오르게 미래자동차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미래자동차와 관련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도 경쟁이 치열한데 과연 군산이 그런 경쟁을 뚫고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걱정 어린 시선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먼저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장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정부에서도 우리 군산의 그 유기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하여튼 군산이 새로운 산업의 전기차로 중심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 우리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도 이제 지금 올해 지금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해서 여기가 지정이 돼서 그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우선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또 그런 기술 인력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군산형 일자리 나중에 조금 이따 질문 한번 드리죠. 그 시민들 중에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나 GM 같은 큰 대기업도 쓰러지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이런 회사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이 기업들도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군산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게 산업 구조가 한두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군산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를 좀 기술력, 그다음 경쟁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만이 어떤 위기에 있어서 그래도 충격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산업 구조 하여튼 재편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목표고 또 아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 하나가 있으면 그게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뭉쳐 있으면 설령 한두 개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구조가 다른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중소기업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위기에 있어서 상당히 대응력이 뛰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군산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맞이해서 이런 강한 중소기업을 위한 이런 기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강소 기업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저께 그 심사위원들이 군산을 방문을 했고요. 대체 부품 산업도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하여튼 강한 중소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빨리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자동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지난해 이제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상생 협약식을 가졌는데 크게 보면 방향은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흔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전에 들어가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임금 같은 부분에서 적정 임금을 제시하면 크게 공동 교섭을 하고 나중에 사업장별로 교섭을 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적정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데보다 사실 부딪힐 수 있거든요. 현재 그런 것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말하자면 산업의 제조 산업의 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군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제조 평균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예를 들면 그 납품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정 납품가를 보장한다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적정가가 뭐냐 이것도 사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는 상당히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산형 상생 일자리는 기존에 있는 그 납품업체 협력업체라고 하죠. 여기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명신에서도 지역에 있는 그 부품업체들하고 같이 또 그 MOU도 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명신이나 새만금 콘소시엄이나 함께 다 같이
공동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또 일자리 문제도 상생형 일자리에 있어서도 그런 부품 업체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시선을 예, 중심으로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새로운 모델은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좀 잘 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부터가 사실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심지어 이걸 만들 때부터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 노사뿐만이 아니라 예. 지역 시민들의 고등학생들까지도 와서 바램이랄지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랄지 이런 걸 예. 다 만들어 가지고 뭐 노측이나 사측이나 아마 이게 그런 합의를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서로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양보와 타협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예.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걱정거리가 좀 또 하나 불거졌어요. 그 군산의 큰 공장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OCI. 예. 가동을 중단한다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기업 활동을 우리 행정에서 뭐 맡아서 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기존에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폴리실콘인데 이것을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개 공장을 폐쇄를 하고 1개 공장만 남겨서 반도체 중심의 실리콘을 만들겠다라고 업종을 좀 변경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포리실리콘 자체가 국내 소비보다는 이게 해외 수출용인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건데 중국 업체들이 원판 저가입니다. 우리 생산 원가의 반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OCI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OCI가 그래도 이 충격을 좀 딛고 다시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한 뭐 1,000명 정도의 실직자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던데 정부의 뭐 대책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OCI와 좀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알겠습니다. 해서 정부와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알겠습니다. 군산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군산시가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4천억치가 지금 팔렸고 올해는 3천억치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좀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 GM과 그 현대중공업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말하자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1차 피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에 따른 지역 그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각 모든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좀 우선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지역 화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10,000개가 넘는 가맹점. 그래서 군산이 이렇게 위기 지역인데도 은행 말하자면은 금융 우리 여신고가 수신고가 작년 동기 대비 4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맹점당 일단은 세무서에 신고한 말하자면 부가세 신고한 이런 걸로 따져 보니까 가맹점당 한 1,700만 원 정도의 매출 증가? 매출 증가가 왔고요. 또 고용 인원도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이 군산이 한 3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군산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낮습니다. 예. 그런데도 3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한 4,500명 정도의 고용이 그래도 유지가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려웠던 특히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가게들이 그래도 상품권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좀 버티고 있다고 예.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 부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봐도 우리 모든 상인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동네구나 카페랄지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또 공공 배달앱을 개발을 해서 예.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들한테 예. 그런 비용을 말하자면 또 줄이는 예. 줄여서 비용을 그만큼 줄이면은 예.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소득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공공 배달앱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름을 군산이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우리는 배달의 명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기존에 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이름하고 비슷하게 지으셨군요. 무슨 그 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독일 자본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그렇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좀 야박하게 좀 제가 평가를 좀 하자면 어찌 보면 이제 할인해서 지금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품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할인된 금액은 공공재원으로 메꿔 가는 것인데 당신이 공공재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계속 있으려면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부를 붙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실은 지역 내에 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건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 도시가 그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재산이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지방 도시에서는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정부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가 반영된다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군산하면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실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으시고요. 곧 시민발전소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언제 주민들이 좀 수익을 받아서 호주머니 좀 챙길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2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2년 발전소를. 남았네요. 왜냐하면 건설 기간이 걸리기 그렇겠죠.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중에 이제 발전사를 선정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발전사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 EPS 건설 설계 시공을 맡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발전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 EPC가 선정이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시민이라면 그러면 이거 얼마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아직은 지금 현재 우리 100메가 총 200메가 수상 100메가, 육상 100메가 정도인데 200메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유 유유부지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시민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돈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저는 지방 중소도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풍력까지도 저희들은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민들 투자 금액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200메가와트 외에도 추가로 하실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풍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소유의 공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 소유 그 저수지랄지 뭐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금액 수익률을 보면 한 7% 수익률을 제시를 했던데 군산시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고용을 한다든지 또 연관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까지 해야 군산에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것 같군요. 그게 처음에 우리 재생에너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도 그 고용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연관 기업들, 그 자재 회사들, 그다음 건설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군산의 관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년 연속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던데 사실 군산에 근대 문화유산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양을 끼고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좀 이분들이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좀 숙박도 하시고 또 소비도 좀 하고 이런 관광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방안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근대 역사 문화 관광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군산 군도가 이제 육지화 되면서 다리로 개통되면서 이제 해양이 말하자면 생태 관광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다 가신 분들 보면은 우리 선유도로 왔다 가신 분들이 300만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군산이 한 5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무르는 체류형 말하자면 관광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체험이나 뭐 이런 같이 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어촌 뉴딜이랄지 그 다음에 특히 또 정부에서 우리 신시도의 국립 그 휴양림 조성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곁들여 가지고 이제 체류형으로 이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 군산시는 자랑거리가 음파 우리 호수를 중심한 생활 관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엮어서 유지해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군산을 오면은 곳곳을 좀 경험을 하려면은 그래도 한 이틀 자야 되겠다. 돼야만이 이렇게 군산을 관광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군산 관광 산업이 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유기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선 산업을 살리는 기초를 닦는 데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은 물론 특히 우리 고군산군도 같은 데는 스토리텔링이 많거든요. 이걸 개발해내서 군산 하면은 뭐 짬뽕이랄지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얘기거리도 많고 이런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만이 아마 군산이 계속적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군산의 관광 매력을 잘 발굴해서 풍성한 관광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